스튜디오의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뉴스텐에서는 이 언론사 세 곳의 여론조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부터 보실까요? 네, 조선일보와 칸타퍼블릭이 함께한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6.3%, 안철수 후보가 31%, 홍준표 후보 7.2%, 심상정 후보 2.7%, 유승민 후보 2.1%입니다. 무응답, 그러니까 부동층이 20.6%입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자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8.5%, 안철수 후보가 37.3%로 접전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7.3%, 심상정 후보 3.9%, 유승민 후보 3.7%입니다. SBS 보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35.8, 안철수 30.2, 홍준표 후보 8.4,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2.8로 같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 기자, 네. 일단은 문재인, 안철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 가능한 겁니까? 일단 이 5명의 후보들 중에서 네.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은 양쪽으로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점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도 부동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면을 볼 때 예. 결집과 동시에 또 관망층도 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양쪽의 측면이 다 이번 조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칸타퍼블릭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이 20.6%인데 정당 지지도에서도 그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0.7%예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한 14%, 15% 정도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한 5, 6% 정도 올라갔다는 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2, 3주 동안 상당히 갑자기 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에 따른 조정기가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네. 홍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6.5% 떨어졌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 분석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확 오른 만큼 이제 조금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경선 이후에 안철수 후보는 일단 비문, 반문 진영의 표를 일단 성공적으로 흡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형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네거티브 검증 공세가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검증 공세의 타겟이 안철수한테 후보에 집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몰렸던 지지자들이 일부가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결국 지지율이 빠져나가서 이 층들이 어디로 갔느냐? 무당층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그 표의 흐름을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타 후보로 왔다 갔다 하기보다도 무당층으로 몰려왔던 것이 다시 일부 몰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홍 기자. 예. 그 부동층이 그러니까 늘었잖아요. 예. 20.6%.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제 옮겨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한 2, 3주 동안 거의 3배나 올랐어요. 예. 방금 홍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측에 있던 유권자들이 성공적으로 흡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원래의 본인의 지지층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원래 본인의 지지층이 아니라 그 상당수의 지지층이 과거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이렇게 이제 옮겨나왔던 지지층이었다라고 봤을 때 일시적으로 각 정당이 경선이 끝나는 순간 동시에 이들의 표심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렸죠. 근데 그 쏠리면서 이분들이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어제 그제 이 공식
이 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순간에 이제 보면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내가 지지할 후보가 이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네. 끝까지 지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분석이 뭐 지배적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그 이번 대선의 가장 그 최대 변수는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반문 비문이라는 표현을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이분 유권자들 중도 보수 중심이죠. 예. 이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고 네. 하는 게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만 부동층으로 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해석 가능합니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뭐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유권자지만 예.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지지가 A라는 후보를 지지하다가 막바로 B라는 후보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번 예. 부동층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다가 부동층으로 일단 갔죠. 예. 이분들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까지 지난 탄핵 정국 이후에 거의 한 4, 5개월 동안 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확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안팎에서 예.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의 부동층이 쉽게 문재인 후보로 가기도 또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양강 구도 중인 예.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30은 확실히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5060 세대, 이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를 보시면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소장님, 40대 같은 경우에는 86학번에서 96학번 요 세대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변화도 많이 겪었던 세대이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한창 왕성한 이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40대가 변수의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40대가 이전 선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그게 거의 50도로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 40대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 여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0대는 좀 묘한데요.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30대보다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보통 40대를 전후해서 사회경제기준위원회에서 보수화 넘어가는 그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40대 중에서 한 45세를 전후로 해서 약간 세대 간의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45세 위 세대들은 네. 과거 386 세대의 영향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45세 이상 세대는 가 나이가 많아짐에 의해서 보수화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과거 386의 영향을 받았던 관계로 인해서 과거만큼 보수화가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40대가 문재인 후보를 앞섬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그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안철수 후보가 5, 60대에서 계속 강세를 띠는 것은 네. 그래도 안철수는 원래 중도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젊은 층도 지지율이 높았고 예. 젊은 층과 고연령층의 지지율 편차가 크지가 않았었는데 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보수 진영의 이거는 뭐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대안적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 고연령층의 보수층이 현재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 이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세대 간 그 지지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홍 기자, 보통 안철수라는 사람, 안철수는 젊은 층에게 어떤 롤 모델이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젊은 층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장년층에게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예. 이것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 공략을
한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그 해석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예.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른바 안풍이라는 게 처음 이제 그 나왔을 때가 2011년 말인데 그 당시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층의 롤모델로 예. 이제 급격히 부각이 되면서 정치권에까지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제 2030 중심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야당의 대표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뭐 야권의 후보로 자리매김돼 있지 구 여권이나 보수의 후보와는 지금 손도 안 잡으려고 하는 그런 네.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의 정체성은 사실 그 지난 한 4, 5년간의 이 정치 역정을 봤을 때는 약간 뚜렷한 어떤 지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문재인 후보는 뚜렷한 지지층을 쭉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거가 문재인 대 안철수라고 하는 양강 구도로 가고 있을 때 그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50, 60대 보수층들이 많이 이쪽으로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이번에는 지역별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우선 서울부터 보실 텐데요. 수도권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1.2%로 지난주에 비해서 5.3% 상승을 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7.3%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대전, 충청을 보시면은 비슷한 양상입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32.6%, 36.8%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남입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44.1%로 지난주에 비해서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41%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25.7%, 안철수 후보가 36%입니다. 그리고 부산, 보죠. 예.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32%, 안철수 후보가 26.5%입니다. 예. 자, 소장님, 일단 호남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완전히 양분되네요. 호남은 안철수 문재인 두 이전부터 후보가. 예. 그 호남의 고연령층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했고 예. 저연령층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 그 지비역,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고연령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연령보다도 고연령층의 인구 구성비가 더 많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 호남에서 더 강세를 띠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예.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역주의적 성향이 강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사실 TK 지역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 지지가 조금 이 지역 기반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아스 진영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 보니 대안적 선택으로서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문재인 후보가 높죠. 이거는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고정층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유동층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 유동층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중도 보수 성향의 고학력 이런 그 절대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층들은 그때의 어떤 그 정치적, 정책적 이런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지지 후보 여부를 쉽게 바꾸는 층들입니다. 예. 아마 근자에 지금 그 네거티브 후보 검증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영향을 미쳐서 이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의 지지율 변화가 문재인 후보 우세, 안철수 후보 약세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계속해서 호남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해서 4.8%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그 선택이 어려운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그런 이제 전략이 이제 앞에 남아 있는데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의석의 거의 대부분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네. 호남인데 결국은 이제 본인 소속 정당의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사실은 또 그 문재인 후보와 대결 구도에서는 이 대구 경북 내지는 영남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호남을 중심으로 전략을 피면은 또 이 영남 쪽에서 지지율이 빠질 것 같고 예. 또 영남을 중심으로 뭔가의 또 이 그 전략을 펼친다면은 기존의 지지 기반이 또 호남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이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은 그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보면은 호남에서는 다소 올랐어요. 호남에서는 다소 오른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그 본인의 지지층들에 대한 그 이 확보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이 그 안철수 후보가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 메시지가 결국은 뭐 거의 지금 연대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그 상상하기 어려운 전략이 됐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호남에서 믿음감을 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거든요. 22일 앞으로 남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사실 다른 후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TV 토론이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녀라든가 이제 부인이라든가.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변수가 가장 클 것 같으세요? 지금 각 후보 진영들이 연대 자체를 크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경우는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예. 했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능력 보수 간의 연대인데 그것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보다는 아마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 그건 그렇게 크지 않으려고 보여지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 짧고 정책이 지금 뭐 거의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대로 가는데 결국은 네거티브로 가지 않겠냐. 문재인 후보는 전번 지난 대선에다가 혹독한 그 과정을 거쳤지만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 과정에서 그것이 정책 검증이든 아니면은 도덕성 검증이든 그런 검증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영님 기자도 한번 마무리로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으세요? 이 선거의 영원한 최종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투표율이 근데 이제 투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득표율 예측보다 더 어렵습니다.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를 얘기하는 그 전 단계가 투표율이지만 결국 투표율만 제대로 예측한다면 사실 득표율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가 더 지금 그 투표율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연령별 그 이 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도 이제 45살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 지금 있더라고요. 예. 그 우리나라 이 유권자 구도가 45살 밑에 그 19살부터 45살까지가 거의 50%고요. 유권자 비중이. 45살 이후 5060, 70까지 합치면 거의 한 50%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투표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이 균형을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지지층을 투표장에 많이 데리고 오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에서 누가 더 효과적인 전략을 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보통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정치나 대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젊은 층의 투표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탄핵 정국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2030 측면에서도 사실 이 대선에 투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야야 대결이거든요. 야야 대결에서 사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제일의 목표로 지금 부각되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투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 구도에서 또 이 박빙의 그 대결이 벌어진다면 또 투표는 또 관심이 집중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앞서서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38.5%, 안철수 후보 37.3%, 홍준표 후보가 7.4%, 유승민 후보 3.9%, 심상정 후보 3.7%로 바로잡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